분재TV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재인 여러분, 그리고 분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무성히 자란 이 애기사과,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관리해야 될까,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애기사과는 굉장히 대중적인 나무죠. 봄에 꽃도 피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건강한 잎을 보여주고, 또 가을에는 애기사과가 익어가지고 빨갛게 열매도 열고. 그래서 요즘은 이 사과나무 변종들,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들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나무는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나무 전반에 걸쳐서 이 나무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순집기를 해줘야 될 텐데, 이 순집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애기사과 나무는 꽃 피고 열매가 열리는 나무죠. 이런 나무들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거름, 또 하나는 병충해예요. 그래서 이 거름 같은 경우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밭에서는 아주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단 분에 올라오면은 밭에서 먹던 이 영양분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는 보통 안 주죠. 그것도 또 이 거름조차도 안 주는 분들, 그냥 너는 난초처럼 청빈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름 하나도 안 주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나무일수록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애기사과 나무가 분에서 오래된 나무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유는 충분하게 거름을 주지 않아서 그러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분재원을 처음 열었을 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키우는 사람의 정성을 배반한다라고 해서 제가 아예 한 10여 년 동안 취급을 안 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거름만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우리 예술분재원 사이트에 소개가 되어 있는 나무인데, 플라스틱 분 상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 봄에 지금 전부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할 때는 우리 분재원 방식으로 예술식 분갈이를 했죠. 그러니까 밭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내고 지금 휴가토하고 마사토하고 섞은 걸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2차 순이 길게 자란 걸 보니까 아주 잘 활착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활착을 했는데,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이유는 누구나 이 나무를 키워도 키울 수 있도록 기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왜 처음 올리시는 분들은 이 좋은 흙에 제대로 분울림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워낙 소재가 많아서 이 흙을 다 대려면은 이 가격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가지고 다투는데, 또는 100원, 200원 가지고도 다투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밭흙을 쓰면 물을 한 3일에 한 번만 줘도 돼요. 그러니까 물주기 수고도 덜죠. 그러면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키우지, 뭐들 이렇게 흙을 제대로 써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근데 그렇게 밭흙에다가 올려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뿌리가 전혀 활동을 안 해요. 즉 얘들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함을 느껴야 뿌리가 활동을 하고 팔방근도 만들어지고 건강해지게 자라는데, 이 흙 자체가 물을 많이 품고 있는 흙은 굳이 뿌리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 물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뽑아보면은 뿌리 발달이 아주 더뎌요. 거기다 대고 애기사과 종류, 이런 종류는 뿌리가 발달을 안 하면은 이 뿌리에만 생기는 또 암이 있어요. 혹덩어리가 있어요. 요게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흙도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분에 있는 나무들은 이런데 이 마른 가지들이 지금 여기 하나 정리가 안 됐는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 나무는 마른 가지들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줬고요. 해서 기본 틀을 완전히 다 닦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일단 순을 갖다 할 때는 보통 여기에서 2, 3cm 정도를 남겨놓고 잘라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제일 아랫단 기준입니다. 이 아랫단을 너무 짧게 자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나무 수형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주 짧게 자라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내년에 꽃눈을 맺을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들을 다 정리해버리면은 내년에 꽃도 안 오고 열매도 안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 안에 이게 짧게 자랐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잘라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랫단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자라는 순들을 3cm 정도 남기고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무가 저절로 예뻐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볼까요? 자, 요 가지는 뭐 좀 필요가 있어서 좀 남겨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두세 마디 남겨놓고 가지를 전부 자르는데, 이 수간부로 오면은 가지를 어떻게 자르느냐, 여기는 세력이 아주 강한 곳이기 때문에 밑에를 2cm나 3cm 남겨놨다라고 그러면은 이 수간부 쪽은 1cm 정도 남기고 조밀하게 자릅니다. 왜? 이쪽으로는 이 나무 꼭대기 부분이라 세력이 집중되었거든요.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강하게 억누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짧게 잘라줘야 전체적으로 나무가 부등변 삼각형 꼴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길게 자르고 여기 중간은 중간치로 자르고 여기는 짧게 자르는 거예요. 짧게 자르는 과정에서 내년에 꽃눈을 맺을 요런 이 아래 나 있는 이 가지들은 되도록이면은 안 건드려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랐고, 자, 카메라가 이제 아마 제 앞 옆으로 올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박종진 씨가 벌레 많네 그래요. 벌레 많죠. 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고 특히 사람 몸에 이로운 이 뭔가를 갖다 보여주는 것은 이 동물, 다른 곤충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깨끗한데 새순 끝에만 붙어가지고 이렇게 벌레가 달라붙는데, 얘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진딧물이 죽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농약 살포하는 걸 찍었었는데 이건 진딧물 시체예요. 그래서 이 진딧물이 이렇게 끝순에 맺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거를 제때제때 해줘야 됩니다. 얘들은 여기 지금 진딧물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살아있을 때 이 나무 즙액을 빨아먹고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맛이 단 분비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맛이 단 분비물을 누가 먹고 사는 거니? 개미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개미가 진딧물을 여기다 옮겨다 놓고 그 다음에 진딧물은 분비물로 또 개미한테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이 관계를 공생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분재를 하는 사람이나 과일 재배를 하는 사람한테는 참 귀찮은 공생이죠. 그래서 이 애기 사과 종류, 이 종류는 그 다음에 또 사람 몸에 좀 이로운 그런 것들은 이런 벌레들이 이제 제때 적용해줘야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잎이 나무가 건강하다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묵은 잎, 죽은 잎이 생기느냐. 이 묵은 잎이 생기는 요것은 잘 처음에 싹이 틀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이 떡잎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제 때가 되면은 지 역할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마르게 되죠. 그래서 마르면은 그냥 그때 이렇게 손으로 살살 제어해도 이렇게만 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나무가 병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무들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열매 이렇게 맺혀 있죠. 이 열매들이 이제 지금은 녹색이고 이 꼬투리 떨어지고 나서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꼬투리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는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되고, 지금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은 여기는 작년에
이 소재를 가져왔을 때 이 부분이 깨끗하게 아무르라고 붙여놓은 상처 보호제예요. 사람으로 치면 마데카솔 같은 건데 이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면 이 잘라진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자체 성분으로 이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죽은 가지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걸로 이 순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보통 이 애기사과 나무는 분재원이나 화원에 가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아까 대중적인 나무다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는 선물로도 참 많이 나가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선물로 나가고 꽃 필 때 나가고 또 열매 열릴 때 나가고 그래서 대개 분재원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갈이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 거니?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은 당장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분재원에서도 수사해당,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수사해당도 지금 주문하셨던 분들한테 6월 달이 되면은 그때 배송을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이 애기 사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뿌리도 제대로 활착을 하고 있지만은 요 분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이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배송 과정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분재원 같은 경우는 이 선물용보다도 취미인들이 분재를 갖다 가져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소재 상태에서 이 판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이 소재 상태에서 2년 정도를 경과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분에 넣어서 이 분갈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양해를 구한 다음에 6월달까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나무를 판매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장마가 오기 전까지 혹시라도 길게 자라는 가지가 있으면은 그때 정리를 해주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가을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키워가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꽃 보시고 그 다음에 열매 여는 거 봐서 이때쯤 이런 식으로 한번 순정리를 해주는 걸로 애기사과는 관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잊어버리지 말 것은 거름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것. 예솔표 액비를 기준으로 해서 10배로 희석한 물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열대야가 시작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9월달까지 정기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애기사과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솔분재원 사이트에서 주문하시면 시중가보다도 훨씬 더 잘 정리된 그 나무를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